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일상의 즐거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가능성으로 연결해주는 기반 기술, 바로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으로 나타난 LTE 기술은 혁신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와 품질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선 이동통신 수요에 맞춰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부터 4세대 이르기까지 진화해온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LTE 기술의 특징과 기술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함께 살펴볼까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이끈 목적이자 원동력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의 요구입니다. 집 밖에서도 전화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욕구는 1세대 이동통신을 탄생시켰으며 제한된 주파수 자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와 5세대에서는 유선과 무선이 이원화되어 있는 3세대와 달리 유선과 무선을 아우르는 통합된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무선은 유선을 포함하기에 유선의 속도를 넘어서는 무선 기술의 출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객도 수백 메가 bps 접속 서비스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비지아워의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최소한의 속도를 보장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끊임없는 속도의 진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4세대에서는 수백 메가 bps, 5세대에서는 수 기가 bps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신 방식별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을 세대별이 아닌 통신 방식별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한 CDMA 방식과 유럽이 주도한 WCDMA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독자 3G 기술인 TD-SCDMA 방식과 우리나라가 주도한 모바일 WiMAX 방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3세대에서는 다양한 이동통신 방식이 상용화되었지만 4세대에서는 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완전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방식인 LTE 기술로 수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4세대 통신인 LTE는 OFDM 기술의 도입을 통해 CDMA 방식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수백 메가 bps의 속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LTE 휴대폰의 후방위 호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LTE로 전국망을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LTE 기지국을 데이터 통화량이 집중되는 도심 위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 기능만 지원하는 휴대폰은 도심을 벗어나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3G를 포함하는 LTE 휴대폰이라도 2G 기지국만 설치된 시골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LTE 휴대폰은 LTE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통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G, 3G 기능을 4G 기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3G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G PP2라는 표준화 기관에 의해 기술 표준 개발이 이루어진 미국식 CDMA 기술과 3G PP 표준화 기관에 의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비동기식 WCDMA 기술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퀄콤사 주도로 개발이 시작된 미국식 CDMA 기술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CDMA 기술은 음성 서비스로만 가능하였던 IS-95A 방식에서 시작하여 IS-95B를 거쳐 수백 kbps 무선 데이터를 포함하는 IS-95C, 즉 CDMA 200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CDMA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서
다수의 통화자가 코드에 의하여 구분되어 통화가 이루어지는 기술로서 이동통신은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다수가 통신을 하므로 다중 접속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서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파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좁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인해 태생적인 데이터 속도의 한계를 갖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VDO 방식을 도입하여 음성과 주파수 채널을 분리하여 무선 데이터만 제공할 수 있게 했고, 이후 리비전 B, 리비전 C에서의 주파수 채널 묶음에 의한 데이터 속도 증가를 도모했습니다. 이후 미국 주도로 4세대 UMB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LTE 진영의 규모의 경쟁력에 밀려 2010년 개발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WCDMA 기술의 이동통신 기술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CDMA 기술은 GSM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GPRS와 엣지 기술을 거쳐 발전했고, 이후 WCDMA의 고속 다운로드 데이터 기능인 HSDPA와 업로드 데이터를 위한 HSUPA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HSDPA, HSUPA 데이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HSPA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LTE로의 진화와 별개로 3세대의 HSPA 플러스는 지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초기에 3G HSPA는 최고 속도 14.4Mbps에서 시작되었지만 HSPA 플러스 에볼루션으로 진화하면서 2016년 초 기준으로 최고 42Mbps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G에서 다운링크 데이터 속도의 진화는 세 가지 기술 요소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파수 채널 묶음에 의한 데이터 속도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64 QAM 고속 변조 기법 추가에 의한 속도 증가이며, 세 번째는 송수신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는 다중 안테나 기술, 즉 마이모 기술에 의한 데이터 속도 증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고속 변조 기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듀얼 캐리어, 쿼드 캐리어와 같은 주파수 채널 묶음 기술이 적용이 용이합니다. 다중 안테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3G 기지국과 중계기의 안테나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동기식 WCDMA 기술의 기술 표준인 3GPP 기술 표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GPP 기술 표준은 2세대, 3세대, 4세대 기술에 대하여 릴리즈라는 표현으로 단계별 기술 표준을 정리하는데요. 기술 표준이 정리된 후 상용화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술 표준은 반드시 이렇게 개발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개발하면 장비 간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포함하지는 않고 호환성을 위하여 정의하여야 하는 기술만 정리되며, 대체적으로 송신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송신을 하여야 한다를 정의하며, 수신부에서는 어떻게 수신해야 하는지는 개발자가 알아서 하도록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술 표준에서 정리된 기술들이 개발되는 기지국이나 휴대폰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 사업자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선별적 상용화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WCDMA는 릴리즈 9로부터 출발하여 릴리즈 8에서부터 LTE 기술 표준이 시작되었고, 릴리즈 10에서부터의 기술을 LTE 어드밴스드라고 합니다. LTE 시대에도 3G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3G 데이터 속도의 진화는 채널 묶음 기술과 다중 안테나 기술인 마이모의 적용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DD와 TDD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방향 이동통신에서 송신과 수신 신호를 위하여 송수신 주파수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FDD 방식이라고 합니다. FDD 방식은 무선망 설계가 용이하고 상하향 비대칭 구조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드밴드에 의한 주파수 효율성이 감소되며 대체적으로 대역 폭이 좁고 경매 비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FDD 방식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송수신 주파수를 멀리 이격시켜야 하고 송수신 비대칭 구조가 불가능하기에 주파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기술입니다. 반대로 한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무전기처럼 송신과 수신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TDD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TDD 방식은 가드밴드가 불필요하고 상하향 비대칭 구성 용이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넓은 대역폭과 싼 주파수 경매 비용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무선망 설계의 민감성이 증대되고 사업자 간 주파수 간섭 가능성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임 딜레이에도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TDD 방식은 송수신 주파수 이격이 불필요하고 비대칭도 수월하여 주파수 효율성은 높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파 간섭이 발생하여 다소 까다로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LTE는 기존 3세대 방식에 따라 LTE-FDD와 LTE-TDD 두 가지 방식으로 진화하는데요. 먼저 FDD 방식의 WCDMA 사업자는 LTE-FDD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하며 TDD 방식의 TD-SCDMA와 모바일 WiMAX는 LTE-TDD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LTE-FDD와 LTE-TDD는 서로 송수신 주파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선 기술 호환성은 전혀 없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LTE-FDD, LTE-TDD 모두 포함되어 제조되기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LTE-FDD 진영과 LTE-TDD 산업의 규모는 2015년 초 기준으로 9대 1 정도이며 2, 3년 내로 7대 3까지 LTE-TDD 진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에서 (4세대) LTE 어드밴스드까지 이동통신의 기술 진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본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LTE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LTE 기술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